신학년도 준비 업무에 관한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교육용 서버로 학생 자료랑 학생이 많이 없습니다. 그 점 감안하시고 연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학년도 준비는 졸업, 진급, 입학을 시켜 새로운 학년도에 대한 세팅을 미리 해놓는 작업인데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마감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스의 학생부의 학교생활 기록부 맨 위에 있는 자료 반영을 눌러주시면 학년과 학급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은 각 학교별로 생활기록부 기록 검토 및 마감에 관한 내부 결제 문서의 일정을 바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에 관한 계획에서는 출력물과 각종 보조부의 내용을 3회 이상 대조 확인 작업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의 생활기록부 입력이 끝나면 자료 반영을 해주시는데 전체 학생을 선택하고 전체 반영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반영을 하신 후에는 자료 검증으로 넘어가서 자료 검증에서 학급을 선택해서 눌러주시고요. 조회를 해주시고 검증해야 될 항목을 선택해서 검증을 하시는데 학년 말에는 모든 항목을 다 검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종 검증일 날짜가 나오고 오류가 있는 부분에서는 확인 필요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때 이 확인 필요라는 메시지를 눌러보시면 오류 내용이 나오는데 이에 따른 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로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돌아가서 해당 항목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이 인정되는 어쩔 수 없는 오류라면 여기에다가 오류 사유를 인정오류라고 적어서 저장을 해주시면 지금처럼 파란색 메시지로 바뀝니다. 네, 오류까지 저장을 해주시고요. 지금 등록한 오류 내용은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류를 제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조회되지가 않습니다. 오류를 다시 돌아가서 작업을 하시고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검증을 눌러서 오류가 없는지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철자 검증 탭이 있는데 이 철자 검증은 완성형 한글에 대한 검사만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직접 출력해서 오탈자 검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별 조회는 학생 기록부, 생활기록부 그 전체를 조회하는 것이고요. 출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력에는 학생별 조회와 항목별 조회가 있습니다. 학생별 조회를 눌러서 출력을 하게 되면 학생별로 전부 다 나와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인데 이걸로 하게 되면 2, 3학년 경우에는 1학년 때, 2학년 때 내용이 전부 출력이 되기 때문에 양이 많아지고 검토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 검토를 위한 출력은 항목별 조회를 누르시고 현재 학년만 검토를 하시면 올해 내용 입력하신 것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학년이 아니라 전체를 누르게 되면 지금까지 누적된 모든 내용이 다 조회가 되겠습니다. 최종 마감된 생활기록부는 별도로 출력해서 보관하지 않지만 이렇게 검토용은 출력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생활기록부 점검이 모두 다 끝나면 마감을 해주셔야 되는데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자료 검증에서 마감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담당 선생님께서는 마감 관리에서 학급별로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여기에 체크가 된 마감 이렇게 뜨면은 전체 마감을 하시고 승인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교양교과 이수 여부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교양교과에서 이수 여부가 입력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감까지 했는데 추가로 입력하거나 수정할 자료가 있으면 다시 마감 취소를 하시고 학급에서도 여기가 마감 취소로 바뀌거든요. 예, 마감 취소를 하시고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자료 반영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감을 다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까지 완료가 되면 승인 요청을 하고 결제가 완료가 되면 생활기록부는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은 정정대장 관리입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 내용에 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정정하셔야 됩니다. 또 정정대장은 재학생의 이전 학년도 생기부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 이를 정정하기 위해 사용하며 당해 학년도 내용은 정정대장이 아니라 해당 메뉴에서 그냥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정대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정대장 작성을 누르시면 해당 학급을 조회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1학년은 정정할 내용이 당연히 없고요. 2,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정정할 내용이 있으니까 조회를 하시고 해당 학생, 어느 학생을 정정하려고 하시는지 학생을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등록이 있고 일괄 등록이 있는데 전부 다 똑같은 내용으로 잘못이 됐으면 일괄 등록하시고 한 명만 그렇다 그러면 개별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의일자는 학교에서 내부 결제한 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그 심의 날짜가 되겠고요. 어떤 내용을 정정할지 항목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봉사활동에서 많이 정정을 하죠. 그래서 오류 내용은 봉사활동 누락. 제가 대충 쓰겠습니다. 뭐 어쩌고 그 다음에 정정 사유 입력 누락. 이렇게 하시고요. 공개 여부는 예, 아니오가 있는데 아니오를 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여기 이 항목은 아니고요. 예, 아니오를 누르게 되면 아니오는 요런 사유일 때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우리는 봉사 실적이니까 공개를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한 작업은 선생님들께서 정정대장에 기록을 하신 겁니다. 정정을 하신 게 아니라 정정대장에 이런 내용으로 정정을 하겠다라고 기록을 하신 거고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는 아직 정정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정대장만 등록을 하고 다 하신 걸로 잘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 다음 해에 보면 정정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여기가 정정대장이고 정정대장이 등록이 되면 학생 이름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는데 이 이름을 클릭해야지 어떤 내용을 정정할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3학년 학생을 클릭했는데 2학년 때의 내용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학년 때로 돌아가셔서 누락된 거를 하는 거니까 2학년 때의 그때의 날짜와 그다음에 그때의 시간과 어떤 영역, 그다음에 기관명 이런 내용을 주저리 쓰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금방 입력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방금 입력한 내용이 추가라고 해서 이제 빨간색으로 뜨고요. 이 내용을 학년도를 클릭하시고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네, 내용을 다 확인하신 후에는 위에 승인 요청을 눌러서 승인 결제를 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정대장의 승인 요청은 반드시 4단 결제를 하셔야 되고요. 대부분 결제를 이제 교무부장님, 교감생님, 교장생님 이렇게 결제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교감생님이 안 계신 작은 학교에서는 다른 부장님을 결제자로 지정해서 반드시 4단 결제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교육용 서버다 보니까 교사가 없어서 제가 지금 4단 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결제가 완료가 되고 나면 정정대장에서 완결자료 반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완결자료 반영을 눌러야지만 학생들의 생활기록부가 바뀝니다. 네, 정정이 끝난 후에 승인 요청을 하시고 나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완결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잘 반영됐는지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정정대장 조회는 올해의 정정대장 내용들을 확인하는 그런 자료고요. 매 학년 말 처리가 종료가 되면 정정대장을 출력하셔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과 관련된 증빙서류와 함께 준연구 보관하시는데 증빙서류는 정정대장의 1년 번호 순서대로 정리해서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학교생활기록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학생들의 자료가 모두 정리되었으므로 새학년도 세팅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정보에서 기준연도 학기관리를 선택하시고 수업학년도는 2021년, 수업학기는 1학기로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교무학년도와 수업학년도가 있습니다. 교무학년도는 자료의 입력 및 관리가 되는 실제 학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육과정을 제외한 메뉴에 영향을 줍니다. 수업학년도는 교무학사 운영을 위해서 사전에 학교 정보 및 기초 자료에 등록해 두고자 미리 설정한 학년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교육과정과 관련된 그런 메뉴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 위에 자료 오류 삭제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탭을 누르시면 학기 시작일과 학기 종료일이 변경되어서 학기별로 날짜가 맞지 않는 경우에 중복 자료가 발생하면 자료 오류 삭제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올해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학사 종료일이 1학기 종료일이 계속 변경되어서 중첩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시간표도 그렇고 학생들 출석부도 그렇고 그래서 두 줄씩 나오게 되면 여기에 있는 날짜를 확인하시고 자료 오류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셨고요. 이 밑에 자유학기 설정 탭이 있는데 2021학년도에 우리는 1학년, 1학기, 2학기가 자유학기로 하기 때문에 1학년, 2학기 수정해서 자유학기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년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신학년도에 학년반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 기준 정보관리 그리고 반 정보관리에서 학년반을 등록을 합니다. 기준 정보관리는 학년이고요. 반 정보관리는 학급입니다. 작년 2020년도와 비교해서 학년반 변동이 없으면 여기 위에 있는 반정보 일괄 복사를 선택해서 복사를 하시면 되고요. 2020년도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셔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급이 늘어났으면 추가를 하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래에는 학급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반 코드와 반명이 있습니다. 이때 반 코드는 01, 02와 같이 지정을 하면 입 진학 처리나 성적 처리 시 반 코드로 인한 오류를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적 처리 순서는 3학년을 졸업시켜서 3학년 방을 빼고 2학년을 3학년으로 1학년을 2학년으로 진급시키고 3학년을 입학시키면 됩니다. 먼저 입학 처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메뉴는 이게 교육청에서 입학생 자료를 배정해서 업로드를 하면 배정 결과가 일괄로 등록이 되고 학교에서는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 대상자 관리를 눌러보시면 아마 지금 2020년도로 나와 있을 겁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배정 작업 중이고 또 재배정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가 바뀌어야지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설정을 하고 학교에서는 요거는 할 수가 없고요. 2021년도로 해서 입학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입학으로 이제 바뀌었죠. 네, 그리고 조회를 누르시면요. 4가지 탭이 나오는데 재학생은 일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쫙 보내준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졸업생, 기타 검정고시나 직접 입력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4가지 탭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재학생을 많이 활용하실 겁니다.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작업은요. 선생님들은 여기 아마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본교 확인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상인지 비대상인지 미확인인지 3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로 올 학생이면 이렇게 대상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배정 포기자 같은 경우에는 비대상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도착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이제 어느 초등학교인지 내용이고
요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이것은 초등학교에서 진급 승인 처리랑 뭐 건강기록부 마감, 진로 동의 마감 처리 이런 것들을 해주면 여기가 도착으로 바뀝니다. 본교에 배정된 학생은 반드시 입학 처리를 해야 합니다. 배정 포기자로 입학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학생이 이사 등의 이유로 처음 배정된 학교에 초등학교에서 발급한 배정 포기서를 제출하고 해당 중학교에서 배정 포기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 홈스쿨링 또는 미인가 대한교육시설로 갈 예정이거나 미인정 유학 예정인 학생의 경우에는 일단 입학 처리를 하시고요. 그 한 후에 미인정 결석 처리하다가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 미인정 결석이 되어서 보호자가 유예 신청을 한 경우에 유예 처리를 합니다. 또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입학 처리를 한 후 보호자의 면제 신청에 의해서 면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1월에 이제 졸업을 했는데 2월에 해외를 가게 돼서 이제 면제 처리를 해야 된다면 중학교에서 학적을 먼저 생성하시고 3월 2일에 면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 학생의 자료를 초등학교에서 전송을 받은 후에도 다른 학교에서 해당 학생을 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학교에서 우리 학교 학생의 자료를 잘못 가져가게 되면 우리 학교에서 받은 자료가 삭제가 됩니다. 출신 초등학교에 그 배정 학생을 잘못 가져간 그 중학교를 물어서 이제 확인하셔가지고 그 사실을 알리고 본교에서 개별 추가로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 학생은 이제 교육청에서 보내준 학생이고 만약에 없다 여기에 그러면 학교 찾기에 들어가셔서 학교 이름을 쓰시고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그러면 이제 출신 초등학교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아이가 어느 초등학교다 이름은 무엇이다 라고 하면 이 학생을 찾을 수가 있고요. 재배정인지 그냥 원래 있었는데 다 잘못 빼갔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이쪽으로 옮겨주시면 우리 학교로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을 데리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출신자인 경우에는 이전 초등학교에서 끌어오는 자료가 없고 그냥 성명과 주민번호만으로 학적을 이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학 대상자의 자료가 모두 도착해서 완료가 되었으면 학적을 생성을 합니다. 학적 일괄 생성에 가셔서 그러면 방금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몇 명인지 그 수를 확인하시고 몇 명 이렇게 확인하시고 학적 생성을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 대상자 수를 반드시 확인해서 이게 맞는지 보시고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했는데 추가로 또 학적을 생성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학적 생성 취소를 누르신 다음에 아까 하셨던 그 작업으로 학생을 입력을 하고 다시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입학 대상자에서도 관리에서도 들어온 학생들 확인, 그 다음에 현황자 확인을 다 할 수 있는 조회 버튼이 있으니까 명단을 확인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대상자 조회를 눌러서 명단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인원수는 여기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정고시 몇 명, 그 다음에 일반 학생 몇 명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은 반편성 선행 작업입니다. 학적에서 반편성 선행 작업, 반편성 기준 그룹 관리. 이 메뉴는 선택 과목에 의해서 반이 나눠질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 1학년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2, 3학년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2, 3학년 선택 과목 중에서 일본어 반, 중국어 반 이렇게 나눠질 경우에 사용하는 메뉴고요. 추가로 여기에서 추가를 해서 어떤 반을 만들 건지
네, 예를 들어서 생활 중국어 또 하나급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생활 일본어 또 하나, 아이고 제가 추가를 안 했네요. 예. 생활 중국어로 하고, 이렇게 반편 기준이 되는 그 그룹명을 적어 주시고, 어떤 학급에서 2, 3학년 중에 어떤 학급에서 할 건지를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학생들이 어떤 그룹으로 들어갈 건지로 해주시면 이게 반편성이 됩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입학 조기 진급 유급자 관리 메뉴는 진급을 하기 전에 조기 진급을 해야 된다거나 유급자가 있다거나 할 때 여기에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입학생은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학적 확인하시고, 2, 3학년 중에 조기 진급 유급자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학생들을 진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버튼에서 조회를 누르시면 입학생과 1학년, 2학년 수가 모두 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 수를 확인하시고 생성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1학년, 2학년은 있고 입학생이 빠진 경우가 있는데, 입학생이 없다면 아까 입학 탭에서 학적 일괄 생성을 하지 않은 경우니까 그 입학 탭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반편성으로 가겠습니다. 조회 버튼은 역시나 조회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탭이 되겠습니다. 반편성을 해야 되는데 반편성을 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그냥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괄 반편성 메뉴가 있는데, 일괄 반편성에도 일괄 반편성과 파일 관리 메뉴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일괄 반편성 메뉴에서 반편성 기준 자료 생성 버튼을 클릭하고, 1학년은 성적이 없으니까 2학년 조회를 해서 어떤 성적을 어떻게 반영해서 반을 생성할 것인지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비율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율의 합은 100%가 돼야지만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입학생도 이렇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입학생은 이제 시험을 보든지 기준 자료가 있어야겠죠. 입학생의 성적을 만들어서 반편성 고사 메뉴를 통해서 자료를 생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반편성 기준고사 자료 내리기 방법인데요. 어떤 학년을 할 건지 1학년, 현재 이제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되겠죠. 네, 자료를 내리기를 하시면 이 학생들의 자료가 엑셀 파일로 쭉 내려옵니다. 자, 이때 석차랑 성적을 입력을 해서 반편성 자료 올리기에 여기에 파일을 몇 학년 입학 재학생에서 올리기 여기 파일을 등록하시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름으로 반편성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석차 상관없이 이름만 하시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석차를 1로 성적도 1로 해서 자료를 올려주시면 여기가 이름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일괄 반편성에서 아까 이제 진급할 학년이 2학년이죠. 1학년이었으니까 그리고 순위로 할지 성명으로 할지 해서 작업 실행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여기에 있는 요걸 체크를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일본어, 중국어 했었던 선행 작업에 그룹별로 반편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작업 실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방법은 일괄 반편성에서 반편성 파일 관리로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도 재학생이면 재학생 자료를 내리기를 한 후에 엑셀 파일로 나오는데 이것을 넣어서 진급 반코드 및 번호를 입력하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올려주시면 반편성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 외에 또 개별 반편성 메뉴가 있는데요. 네, 이 메뉴는 뭐 1학년 같은 경우에 그냥 한 명 한 명씩 어떻게 할 건지 한 명 한 명씩 해서 저장하시면 이게 새로운 메뉴가 되고 2학년, 3학년은
여기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마 일괄 반편성 메뉴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으로 하시려면 성적 석차를 자료를 여기에서 기준고사 자료를 내리셔서 모두 1로 설정한 후에 자료를 다시 올리고 정렬 단위를 이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적으로 반편성을 할 때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 어떤 성적으로 반영할지 그 합계를 100%로 맞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재학생 반편성에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저희가 자료가 하나밖에 없어서 100% 이렇게 됐는데 퍼센트로 입력은 되지만 학생들의 자료는요 비율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전입생의 성적이 900점 만점으로 이 아이가 왔고 우리 학교는 시험을 봐서 800점 만점이 된다면 이걸 점수 그대로 계산을 해버린다는 말씀이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반편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성적이든 이름이든 여기에서 반편성이 끝나고 나면 반편성 내역 수정에 들어가셔서 클릭을 하시고요. 아까 제가 2명밖에 클릭을 안 해서 2명 나오는데 여기에서 동명이인이라든가 쌍둥이, 생활지도 등을 고려해가지고 반편성 내역에 어떻게 반을 만들 건지 1반, 2반 해가지고 이 학생을 이쪽으로 보내겠다 그러면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반을 통째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일괄 교체를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적절히 사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학생 반 번호 부여. 진급하는 학생들을 반을 어떻게 부여할 건지,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이름 순인지, 주민 순인지, 주민번호 순인지 그렇게 하는 방법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부여한 번호도 수정을 해야겠다 하시면 여기에서 번호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진급자들의 학적을 처리가 오래 걸리네요. 학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상 학생 수랑 그 다음에 번호를 잘 부여해가지고 반 처리를 한 학생들을 확인하셔서 승인 요청을 하셔서 이 부분이 미상신이 상신으로 바뀌면 진급 처리가 모두 다 끝난 겁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학년 말에 전입생이 왔어요. 우리 학교로 전입을 왔는데 우리는 방금 했던 이 작업들을 다 해가지고 진급자 학적을 반영을 했는데 완료했는데 전출교에서는 미진급 상태로 학교에 왔다. 그런 경우에는 학적에서 전입관리에서 전편입 누락자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별 진급을 처리한 후에 학적을 반영하시면 되고요. 우리 학교가 아직 학적 반영을 하지 않았다 하시면 학적 전입생은 자동으로 진급 대상자에 포함되므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진급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